안녕하세요. 지영쌤과 함께하는 세계사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학기 첫 시간 다시 중국사로 왔어요. 송과 북방민족이 성장하다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으니까 1학기 때 배웠던 중국 나라 순서 한번 외워볼게요. 자, 처음 등장했던 나라가 상이었고요. 그 다음이 추, 그 다음 혼란한 시대가 오죠? 춘추전국 시대 누가 통일하죠? 진. 근데 금방 멸망해서 한으로 이어졌고요. 다시 혼란한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가 왔고 누가 통일하죠? 수. 근데 금방 멸망을 하고 당으로 이어졌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어요. 자, 그러면 1학기 때 기억 잘 떠올려 볼게요. 당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기억나나요? 어떤 세력 때문에? 자, 우리 당나라 같은 경우는 영토가 비단길을 따라서 굉장히 길게 이렇게 가로로 국경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로로 국경선이 있다 보니까 이 국경선을 지키는 사람들을 파견했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나더라도 지금 기억하면 됩니다. 절도사라고 불렀죠. 이 절도사 세력들은 군사력을 가지고 수도에서 먼 곳에 왕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나쁜 마음을 품으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절도사 때문에 당나라가 멸망을 했고, 그래서 당이 멸망하고 나서 다시 혼란한 시대가 와요. 이 시대를 우리 5대 19 시대라고 하는데, 북쪽에는 5개의 왕조가 이어졌고 남쪽에 10개 나라들이 세워졌던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는 그냥 혼란한 시대가 있었다라고만 나오고 5대 19기란 용어는 나오지 않거든요. 자, 이 시대는 춘추전국이나 위진남북조처럼 긴 시대는 아니고 한 50년 정도 됐던 시대라서 참고하라고 선생님 이제 이름을 이렇게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제 시험 공부할 때는 5대 19 시대 이름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당나라가 끝나고 다시 혼란한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절도사 출신인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혼란을 수습하고 송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송이기 때문에 무조건 송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송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우리 이제 사단원에서는 중국 왕조를 쭉 배울 거예요. 4개를. 그래서 송, 원, 명, 청 이렇게 순서대로 한 시간에 한 나라씩 이렇게 배울 거라서 조금 내용이 많을 예정입니다. 오늘. 자, 그러면 이 송태조 조광유는 나라를 세웠다는 거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멋진 정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민이 많았을 거야. 송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까? 그런데 당시 이제 송 나라를 막 세웠을 때 문제점들이 있었겠잖아. 그것을 이제 새롭게 개혁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당나라가 멸망한 원인이 바로 뭐였어요? 절도사 때문이었잖아요. 자기도 절도사 출신이긴 하지만 이제 황제가 된 지금 절도사 세력들은 황제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조광유는 절도사의 권한을 다 빼앗아. 그래서 군대를 황제 밑으로 다 넣어요. 그래서 군사력 강화 대신에 학문을 기반으로 한 문관들을 우대합니다. 자, 그래서 학문을 가지고 통치한다라고 해서 뒤에 글자를 따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문치주의라고 부를 거예요. 송나라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 퀴즈에 낼 거예요. 꼭 기억할게요. 학문으로 다스린다.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황제가 됐으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황제권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군대도 직접 밑으로 넣고, 자, 그리고 이제 문관을 우대하고 했으니까 과거제를 강화합니다. 어떻게 강화를 하냐면 황제권을 강화시키려면 과거제를 통해서 뽑은 관리들이 자기한테 충성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황제가 직접 관리를 선발하는 방식을 과거제 하나 추가를 합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용어지만 이것도 기억을 할게요. 전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시가 뭐냐? 우리 과거제가 처음 생겨난 게 수나라였고 당나라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수당의 과거 시험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수당나라의 과거 시험은 초시가 1차 시험이고 복시가 2차 시험이에요. 이렇게 두 단계만 있었어요.
근데 우리 당나라의 특징이 귀족 중심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과거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귀족이라는 가문이 중요했어요. 자, 그런데 송나라 때는 1차 시험, 2차 시험을 보고 이제 최종 합격을 하잖아? 그러면 그 최종 합격자들이 3차 시험이 있어요. 3차 시험은 뭐냐면 황제 앞에서 면접을 봐야 됩니다. 면접. 그래서 이 면접을 보면은 그 최종 합격자들을 황제가 1등부터 쭉 순위를 매기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뽑힌 관리들은 황제에게 충성을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3단계 시험을 전시 제도라고 합니다. 전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 때는 점점 더 실력이 중시되는 사회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국가의 정책이 송나라의 사회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이제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무조건 이제 단어만 보고 하면 어려우니까요. 흐름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송나라부터는 특히 사단어는 흐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송을 건국하고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어때요? 송태조 잘하고 있는 것 같나요? 황제권도 되게 강화됐고 되게 학문도 발달했어요. 그런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은 또 다른 쪽에 부족함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뭐가 약해져요? 군사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 너무 학문 쪽으로 문관을 우대하다 보니까 군사력이 약해져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중국의 역사는 이 한족 왕조가 군사력이 약해지면 누가 세져요? 북방민족들. 북방민족들, 이제 중국의 북쪽에 살고 있는 유목민족들을 말하죠. 이 북방민족들이 세져가지고 자꾸 송을 압박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한 예가 거란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송나라 관리들이 쩔쩔매고 있지. 근데 군사력이 약하니까 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 뭐가 보이나요? 비단, 은이 보이죠. 한마디로 뇌물을 쓰는 거야. 이렇게 물자 같은 것을 제공을 해가지고 막아내고 있었던 거죠. 또 국방비도 들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국가 재정이 이런 쪽으로 쓰이게 되면서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던 관리예요. 왕안석이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나라에 또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했어요. 왕안석이라는 사람.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 왕안석의 개혁은 어떤 거냐면 국가 재정이 안 좋으면 누가 힘들어? 일반 백성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중소농민들, 상인들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또 농민들을 이제 편성시켜서 또 군사력을 좀 강화시키고 이런 개혁들을 추진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한 것 같지? 자, 그런데 누가 싫어할까요? 아무래도 중소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면 누가 싫어해? 돈 있는 사람들, 대지주들은 싫어하겠죠. 그래서 보수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왕이라는 사람인데 보수파는 이제 이거를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안석의 개혁은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됐고요. 이 개혁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보수파와 이 개혁파 대립도 심해지고 하면서 정치적인 혼란만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자, 결국은요, 이제 나중에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송나라를 반쯤 차지를 하게 되면서 송은 남쪽으로 쫓겨가요. 그래서 이 시대를 남송시대라고 하지만 송나라가 군사력은 약했지만 뭐 경제력이나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수도를 옮기고 150년을 더 갑니다. 그리고 남송시대 굉장히 이제 경제력은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근데 결국은 또 누구에게 멸망을 하냐면 새롭게 더 강자가 등장을 하죠. 몽골에게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송나라의 역사를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과연 당시 송나라의 북쪽에는 어떤 북방민족들이 살고 있었을까? 송나라가 역대 중국 왕조 중에서도 군사력이 가장 약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북방민족들은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 많이 등장을 했겠죠. 근데 이제 얘들은 지금 지도만 봐도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어요. 위에 보면 이게 거란 보이죠? 그리고 서하, 여진 이런 북방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등한 군사력에, 그리고 통치 방식은 자기 이제 부족들한테는 부족제도, 그리고 한족 왕조에게는 군현제, 이렇게 이중적인 통치 방식을 썼고요. 근데 자기들의 문화를 또 잃지 않기 위해서 고유한 문자도 쓰기도 했던 북방 민족들인데, 한번 세 나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처음 등장하는 것은 거란족이고요. 여기 지금 거란족은 민족의 이름이고, 요라고 해서 한 글자로 돼 있는 것은 세운 나라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유목민족들은 부족들끼리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강자가 등장하죠. 야유라복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부족을 통일하고 요라는 나라를 건국한 거죠. 근데 거란은 굉장히 우리나라랑도 관련이 많아요. 발해를 멸망시킨 것도 거란이었고요. 송이랑도 대립관계.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고려였는데, 고려를 3번이나 침략을 하죠. 크게 3번 침략을 하는데, 이 고려가 침략을 당했을 때 물리친 인물들은 우리 한 번쯤 들어봤던 인물들이 여기 많이 등장합니다. 고려 어벤져스라고 돼 있죠. 우리 서희가 말발로 거란족 물리친 것도 한번 들어봤을 거고, 귀주대첩 강감찬도 들어봤을 거야. 그리고 사극 때문에 또 유명해지게 된 양규 장군도 들어봤을 거고, 이게 다 거란족을 물리친 이야기들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서쪽으로 가 있어요. 탕구트족이 건국한 나라인데, 여기가 이제 서하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뭐가 생각나죠? 비단길 생각나죠? 비단길이 지나가기 때문에 중개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했던 나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원래 이제 여진이라는 민족은 여기 조그맣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진족이 점점 세지면서 아구다라는 인물이 또 나라를 세워요.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송나라랑 손을 잡고, 여진이랑 송나라랑 손을 잡고 얘를 물리칩니다. 거란을 멸망시켜버려요. 요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서 송나라 뒤통수를 쳐서 반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게 금나라예요. 고려랑도 관련이 있어요. 금나라 이렇게 세지니까 고려의 용관이라는 인물이 여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별무반이라는 별도의 부대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송나라가 군사력이 약하면서 북방민족들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송나라가 군사력이 약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 정치력도 좋았고 경제, 사회, 문화는 굉장히 발전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경제, 사회, 문화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송나라는 이제 남송으로 쫓겨갔잖아요. 근데 이 강남 지역은요, 남쪽이니까 되게 따뜻해요. 그리고 창장강, 되게 큰 강도 있기 때문에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남송 시절에 특히 농지를 막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이렇게 면적을 넓힙니다. 그리고 이제 따뜻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해집니다. 모내기. 자, 모내기라는 것을 하기 전에는 논에다가 씨를 바로 뿌렸어요. 그런데 모내기라는 것은 미리 이렇게 모를 심어가지고 이 모를 자체를 심는 거죠. 그래서 따뜻하고 하니까 2번도 농사가 가능해지고 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먹고도 남으니까 내다 팔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상업도 발달하고 수공업도 발달하고, 이게 바로 이제 송나라의 경제력인데요. 당시 송나라에서 많이 만들었던 유명한 물건들은 뭐가 있었을까? 중국에 당시 세계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던 3대 수출품이 있었거든. 도자기, 비단, 차,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고 팔기 위해서 도시, 시장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거래의 편리를 위해서 화폐가 사용되고, 이제 동전이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동전은 단점이 무겁죠.
그래서 가벼운 교자라는 지폐도 등장해요. 세계 최초였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지폐가 등장했다는 것은 송나라의 경제력이 굉장히 뛰어났다. 화폐가 활발하게 유통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국내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밖으로도 나가죠. 그런데 밖으로 멀리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배를 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기술,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있는 항해술이 필요해요. 자, 지금 이제 이게 송나라 무역선인데요. 정크선이라고 해서 좁고 그런 바다도 쉽게 갈 수 있게 배 아래 부분이 되게 뾰족하게 돼 있는 그런 배고, 여기에 나침반을 장착해서 방향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항해 기술이 발달해 있었고, 네, 실제 이렇게 수출한 도자기 유물로 이렇게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웃 나라인 고려, 일본 는 물론이고 먼 바다 인도양까지 항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도였던 항저우가 국제 무역항으로 발전을 하기도 하고, 또 항구에는 무역 업무만 전담하는 관청, 시박사라는 관청이 설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송나라의 활발한 경제 활동을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송나라의 사회로 갈게요. 자, 송나라는 지배층이 바뀌어요. 우리 그 전까지 위진남북조 시대 수단까진 귀족이었어요. 문벌귀족이라고 부르는 귀족이었죠. 그런데 송나라는 지배층이 바뀝니다. 사대부로. 그러면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 우리 아까 정치적인 게 사회에도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요. 귀족은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나는지 집안이 중요하죠. 그런데 사대부는 과거 시험에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합격하면 돼요. 그런 차이가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문벌귀족은 막 부자고 이랬다면 사대부는 그 지방에 사는 중소 규모의 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대부, 이거 송나라 지배층 이름이니까 되게 중요하겠죠? 이거 꼭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대부는 귀족에 비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좀 학문적인 소양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유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 한나라 때 유행했던 유교의 종류 기억나나요? 선생님이 이거 초성 따서 기억하면 나중에 편리하다고 했었는데, 훈고학이에요. 훈고학은 유교 경전을 단순히 해석하는 학문이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대부들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잖아. 그래서 훈고학을 비판해요. 그러면서 뭐가 등장을 하냐면 성리학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초성 따서 외우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리학 또 초성 따서 외우면 되겠고, 자, 그런데 그냥 성리학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안 되겠지. 왜 성리학이 훈고학보다 깊이가 있냐? 자, 바로 성리학은 이거예요. 인간의 본성과, 그래서 성, 그다음에 우주의 원리 해서 리. 그래서 성리학.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문이죠. 자, 이건 선생님이 디디 인형상 수업 시간 퀴즈로 낼 거거든요. 성리학. 그래서 인간의 본성, 우주의 원리 해서 성리학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성리학은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시대에 나라를 다스리는 이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이념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또 이제 송나라의 우리 문화로 가볼 건데, 아무래도 이제 송나라가 좀 실력도 중요시하고 경제력도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흐름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서민이 뭐냐면 일반 이제 평민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민들도 예전보다 더 먹고 살기가 좋아진 거야. 그래서 먹고 살기가 좋아지니까 문화도 즐길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 문화가 귀족적이었다면 송나라부터는 문화의 특징이 서민 문화가 특징이에요.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서민들은 어떤 문화를 좋아할까요? 우리 당나라 귀족들은 뭐 좋아했어? 막 시 쓰고 그림 그리고 고상한 취미 이런 거 좋아했잖아. 근데 서민들은 재밌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만담, 고개, 서커스, 인형극 이런 것들
연극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고 찻집도 유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민 문화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즐거운 거 이게 서민 문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나라는 과학기술도 발전을 해서요. 중국에 4대 발명품이 있어요. 그 4대 발명품 중에 송나라 때가 3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4대가 뭐냐? 하나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한나라 때 유명한 발명품 뭘까? 종이, 재지술, 그리고 송나라 때 나머지 3개. 자, 송나라 3대 발명품 뭐가 있을까요? 첫째, 화약이에요. 화약 무기. 둘째, 아까 우리 정크선에 뭐가 설치돼 있었다? 나침반. 자, 그리고 세 번째, 활판, 인쇄술. 해서 이렇게 성의 3대 발명품도 과학기술도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송나라를 이 한 나라의 역사, 거기다 북방민족까지 이거를 한 번에 다루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외울 것도 되게 많고. 그런데 우리 4단원부터는 흐름이 중요하다. 이거 항상 기억을 하고요. 자, 우리 디딤 영상 확인 퀴즈. 오늘은 우리가 2학기 첫 시간이기 때문에 2학기 역사 수업에 대한 각오, 다짐, 아니면 목표도 좋습니다. 그것을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은 조금 예습을 해야 될 것 같죠? 공부 좀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